아니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한자를 보고 베껴 한글을 만들었다고요. 여기 한 중국 학생의 근거 없는 헛소리에 일침을 날리는 한국인 유학생이 있습니다. 교수님이 한글 키보드를 극찬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헛소리를 해대던 중국 남학생은 논리로 받아치는 한국 여학생의 말에 입도 뻥끗 못하고 얼굴이 달아오르는데요. 자랑스러운 우리 한국 여학생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러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하버드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피비라고 합니다. 집은 영국인데 하버드까지 유학을 와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겐 조금 불편한 점이 하나 있는데 저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있어요. 사실 어렸을 때 저는 수영 유망주였습니다. 체조 선수였던 부모님을 따라 어렸을 적부터 여러 운동을 접했는데 저는 수영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 내내 수영장에 살았을 정도로 열심히 연습하기도 했어요. 꼭 국가대표가 돼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게 목표였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유소년 수영대회에서 1등을 하고 온 가족과 신나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부모님과 이대로만 하면 정말 국가대표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즐거운 얘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몸이 앞으로 확 쏠렸습니다. 한참 정신이 들었을 땐 다리에서 느껴지는 엄청난 통증에 곧바로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저희 차 뒤로 음주운전을 한 트럭이 뒤따르고 있었고 불행 중 다행으로 저희 차에 가까워지자 브레이크를 밟긴 했지만 충돌을 피할 수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차 내에서 일어난 큰 충격으로 다리를 지나는 큰 신경이 손상되었고 그렇게 저는 다리를 쓸 수 없어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있어요.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이제 어쩌냐며 하나같이 제 걱정을 했고 어린 제가 받아들이기엔 너무 큰 사고였어요. 나중엔 괜찮냐고 묻는 사람들조차 만나고 싶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의 걱정 섞인 말을 매일매일 듣다 보니 제가 정말 장애인이 되었다는 게 실감났거든요. 그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를 기점으로 대인 기피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밖에 나갈 때 두리번거리는 걸 시작으로 해서 점점 전화나 문자를 하는 것도 힘들었죠. 그렇게 저는 스스로를 집에 가두었어요. 그나마 저희 부모님은 마치 예전처럼 저를 대해주셨어요. 저희 집에 방 배치와 몇 가지 구조물이 생겼을 뿐 제게 그 어떤 연민의 말도 하지 않으셨죠. 집에서 생활할 때도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야 했어요. 제가 도움을 요청하기 전까진 부모님은 넘어지고 실수하더라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땐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게 맞았던 것 같아요. 덕분에 집에서만큼은 그 어떤 걱정에 시달리지 않고 온전히 나 자신으로 지낼 수 있었거든요. 부모님은 일단 저를 지켜보기로 하셨는지 홈스쿨링을 시켜주셨어요. 그동안은 늘 수영장에서 먹고 자고 하느라 공부를 진지하게 해보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책 속 세상은 정말 재밌더라고요. 처음엔 온갖 소설책에 빠져 지내다 점점 공부에도 흥미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땐 제가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사고 이후로 병원을 제외한 외부 생활은 모두 단절한 채 오로지 공부에만 몰두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선 제게 대학교 생활은 학교를 다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알고 봤더니 의연해 보이셨던 부모님은 사실 매일 밤 제 걱정에 눈물로 지새우셨던 거죠. 친구들을 집에 초대해볼까 좋아하던 장소를 가볼까 많이 노력하셨지만 굳게 닫힌 제 마음의 문을 열진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오랜 세월 눈물로 지내셨다는 말씀을 들으니 대학 생활은 제대로 해야겠다 생각했지만 다시 저를 아는 누군가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기는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나라에 있는 곳으로 가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하버드로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긴장했지만 누구도 저를 모르는 새로운 장소에 오니 생각보다 다른 사람들 시선이 신경 쓰이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언제 방구석에 갇혀 지냈던 애였냐는 말을 들을 정도로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하버드에서 저는 AI를 연구하는 학생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는 꿈을 갖고 일하고 있어요. 다리를 다치고 사실 도움을 받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반대로 제가 가진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었죠. 그런데 학교 생활 중 정말 힘든 게 하나 있었어요. 사실 여기 대학교 애들은 다들 저를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주고 있어요. 딱 한 명 샤오잔을 제외하고 말이죠. 샤오잔은 중국에서 온 남학생인데
저를 볼 때마다 너무 과하게 구는 친절에 오히려 가시가 숨겨져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제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도 넌 못하는 거 아냐? 라며 제 행동을 제지하기도 하고 다리가 그렇게 돼서 어쩌냐며 불쌍한 듯한 눈빛을 보낼 때도 많아요. 일일이 해명하거나 받아치는 것도 제 수준 깎이는 일인 것 같아 참고 있는데 속으로는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죠. 이런 애랑 같은 학교에 다니다니 정말 부끄럽다고 느껴지는 적도 있어요. 아무튼 그 애 빼고는 정말 학교 생활은 완벽하죠. 그런데 어느 날 제게 노라가 호들갑을 떨며 난리를 쳤어요. 우리 전공 교수님이 한 분 더 새로 오신다고 하셨죠. 그게 뭐 새로울 일이냐고 웃으며 얘기했더니 그 교수님이 학회에서 엄청 인정받는 분인데다 자기가 학과 사무실 갔다 잠시 봤는데 너무 잘생겼다는 거였죠. 젊은데 실력까지 좋다니 너무 멋지지 않냐며 방정이었어요. 왠지 성격도 좋을 것 같다고 했죠. 제가 잘생긴 거랑 성격 좋은 거랑은 무슨 상관이냐고 했더니 원래 잘생긴 사람은 성격도 좋다며 샤오잔 보면 딱 생긴 거랑 성격이랑 똑같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인신공격은 좀 아니지라고 말했지만 왠지 새로운 교수님이 정말 기대되는 마음이었어요. 하버드는 솔직히 정말 똑똑한 사람이 많아서 다른 사람을 다 제쳐서 제가 여기 왔지만 여기선 제가 꼭 꼴찌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세계 학회에서 인정받는 엄청난 분이 오신다니 설렐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메시지를 하나 보냈습니다. 메시지를 하나 받자마자 저는 뛸 듯이 기뻤어요. 교수님께서 수업 시작 전 학생들을 교수실로 초대하신 거죠. 학생이 워낙 많아 여러 조로 나누어 교수님의 방에서 티타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방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풍겨오는 고풍스러운 느낌에 놀랐어요. 꽤 젊은 교수님이라 생각했는데 취향이 굉장히 클래식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었죠. 인상이 인자하셔서 노라 말대로 성격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한 학생이 갑자기 교수님께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교수님 방에 크게 걸려있는 그림이 하나 있었거든요. 흰색 큰 동그라미에 파란 느낌의 배경이었는데 저게 뭐냐고 말이죠. 교수님께서는 한국의 어느 화백의 작품이라고 했어요. 원본은 너무 비싸서 나도 언젠가 사고 싶다는 생각만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한국의 달 항아리를 모티브로 한 그림이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직접 휴대폰을 검색해 저희에게 달 항아리의 실물을 보여주셨어요. 뽀얗고 부드러운 곡선이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교수님은 한국의 문화를 굉장히 사랑한다고 하셨어요. 이런 달항아리나 백자들을 좋아하셔서 집에서는 따로 수집도 하고 계시다고 했죠. 교수님과 만나기 전에는 코딩 얘기나 프로그래밍 얘기만 할 줄 알았는데 이런 얘기를 하게 되다니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이런 문화를 즐기는 교수님을 보면서 더 교수님께 빠져들게 되었죠. 그런데 교수님 방에서 잔잔하게 나오는 음악이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우리가 오기 전부터 듣고 계셨던 음악인 것 같은데 멜로디가 너무 아름다웠죠. 가사도 잘 안 들렸지만 처음 들어보는 부드러운 리듬이었어요. 저는 교수님께 혹시 지금 방에서 나오는 이 노래는 무슨 노래인가요? 라고 여쭤봤더니 교수님께선 이것도 한국의 오래된 노래라고 하셨어요. 여기 한국 학생도 있는 걸로 아는데 아마 지윤이는 이게 무슨 노래인지도 모를 정도로 오래전의 노래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지윤이는 신하위의 노래라고 대답을 했고 교수님은 깜짝 놀라셨어요. 이렇게 오래된 노래를 어떻게 아냐고 말이죠. 그러자 오히려 지윤이가 더 놀랐어요. 지윤이는 아버지가 당시 노래를 좋아하셔서 어렸을 적부터 정말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교수님이야말로 미국의 젊은 교수님께서 어떻게 한국의 올드팝을 아냐고 말이죠. 교수님께선 한국 반도체 기업에서 연구를 잠시 했었을 때 거기 아저씨들이 듣고 계시는 노래를 듣고 한 번에 훅 빠져버리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뒤부터 그 시절 노래를 줄곧 듣고 있다고 하셨죠. 학생들은 다들 이게 요즘 노래가 아니라는 거에 놀란 듯 했어요. 사실 지금 들어도 전혀 손색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음악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다들 갑자기 노래를 더 듣고 싶다며 볼륨을 높여서 한 곡 더 들려달라고 했죠. 교수님은 이게 나만 좋은 게 아니었구나. 어린 너희들도 좋아하다니. 역시 한국 음악은 세계를 관통하는 게 있다시며 노래를 하나 더 틀어주셨습니다. 저는 요즘 유행하는 한국의 K-팝도 정말 즐겨 듣지만 오히려 한국의 옛날 노래들이 진짜 멋지더라고요. 이런 음악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만 한다면
오히려 더 유행할 거란 확신이 들었죠. 노래가 끝나자 지훈이는 가사 내용을 설명해 주었어요. 그러고선 한글은 정말 표현이 다양해서 차마 영어로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애절한 감정이 담겨 있다며 한국의 옛 노래 가사들은 가사가 직설적이지 않고 비유가 많아 꼭 시적이라는 얘기를 했죠. 저희는 그날 교수님 방에서 들었던 신하위와 산울림 그리고 김현식의 노래들을 휴대폰에 하나하나 적어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다시 한 번 더 들어봤죠. 그리고는 교수님이 정말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교수님의 첫 강의 날 저는 일찍 도착해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교수님께는 공부 외에도 배우고 싶은 것들이 정말 많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희 팀 말고도 다른 학생들도 교수님과의 사전 티타임을 통해 교수님의 강의에 기대하는 학생들이 많아 보였어요. 교수님은 첫 시간이니만큼 AI를 연구하는 우리들이 나아갈 길에 대해 생각해보자고 하셨죠. 토론 형식으로 이루어진 교수님 수업은 매우 자유롭고 유쾌했어요. 물론 토론 형식으로 수업하는 다른 교수님들도 많았지만 온화하고 친절한 분위기에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절반의 수업이 지나갈 즈음 교수님께서 여러분이 추후 실리콘밸리에서 일하기 위해 지금부터 필수적으로 배워야 할 게 하나 있다고 하셨어요. 교수님이 화면에 띄운 내용을 보고 일제히 두 눈이 휘둥그레졌죠. 교수님이 보여주신 건 바로 한글이었어요. 다들 의아했죠.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일하게 될 저희가 왜 한글을 배워야 하는지 머릿속에 물음표가 가득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께선 혹시 작년 구글의 인공지능 챗봇 바드가 처음 나왔을 당시를 기억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마이크로소프트의 챗GPT와 뜨거운 경쟁을 처음 시작했던 타이밍이었죠. 그러나 정말 특이했던 건 구글에서는 바드를 한국어로 먼저 사용하게 했다는 점이었어요. 교수님께선 구글에서 한국어 서비스를 먼저 하는 데는 단순히 보여지는 이유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 안에 더 큰 비전이 숨겨져 있다고 하셨죠. 한글의 가장 큰 장점은 컴퓨터에 입력했을 때 가장 빠른 정보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컴퓨터로 입력할 때는 물론 AI가 학습하기에도 완벽한 언어라고 하셨죠. 그래서 구글은 빠른 입력이 가능해 디지털화에 뛰어난 한글 체계를 도입해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동시에 한국의 뛰어난 인재들이 AI를 활용한 시스템을 개발할 기반을 마련하는 게 목표였다고 하셨죠. AI 기술력을 구현하기 위한 반도체나 메모리는 한국 기술력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말을 덧붙이셨습니다. 저는 단순히 한국은 워낙 인터넷 보급률이 높고 스마트 기기에 대한 국민적인 이해도가 높아 단순 베타 테스트를 위함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교수님의 말씀에 저는 한글을 배워야 하는 필요성을 절감할 수밖에 없었어요.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코드를 입력하고 타자를 정확하게 치는 게 매우 중요한데 한글 키보드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세계 최고라고 하셨습니다. 정확성과 속도 그 두 측면에서 따졌을 때 지금의 영어식 쿼티 키보드는 한참 뒤처진다고 하셨죠. 쿼티 키보드는 단순히 자주 쓰는 글자들을 멀찍이 띄워 배열해서 오타를 줄이는 것만이 목표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국식 키보드의 전신이 되는 공병우 타자기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2개국 문자를 타이핑할 수 있는 유일한 기계식 타자기라고 하셨습니다. 한글을 기계적으로 구현하면서도 빠르고 쉬운 타이핑이 목적이라고 하셨죠. 손의 운동 반경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타자기가 될 수 있도록 구현했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알아본 IT 대기업들이 하나, 둘 한글 타자기를 본격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죠. 애플 역시 한글 키보드에 대한 업데이트를 주기적으로 하며 유저들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런 현상은 비단 애플뿐만이 아니라고 하셨죠. 당연히 처음 접할 때는 좀 노력해야겠지만 이건 세계화의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배워두면 추후 편하게 일할 수 있을 거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그리고 교수님은 한글은 언어와 음성이 결합되어 독특하고 아름다운 디자인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디지털 시대의 UX의 관점에서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하셨죠. 그러자 갑자기 뒤에서 교수님을 크게 부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샤오잔이었죠. 저는 얼굴만 보고서도 표정이 잔뜩 찌푸려졌어요. 저에게 워낙 무례하게 하는 학생이 강의실 수업 중에도 저런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샤오자는 교수님께 도둑질만 일삼는 한국에 그린 한글을 그렇게 높게 치시는 이유가 뭐죠? 하고 질문했습니다. 다들 도둑질만 일삼는다는 말에 벙쪄서 교수님과 샤오잔을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제 시선 맞은편에 있던 지윤이의 얼굴 표정도 확 구겨진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샤오잔 학생이 잘 모르는 것 같아 알려주겠다고 하시며 한글이 정말 과학적인 언어인데다 세계 유일하게 한글만 가지는 특별한 점이 하나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언어는 창제자와 창제시기 두 가지가 정확히 밝혀진 게 없지만 한글은 유일하게 창제자와 창제시기가 밝혀진 언어라고 하셨죠. 한국의 세종대왕이 백성들이 제대로 된 글을 읽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걸 안쓰러이 여겨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 떠 한글을 만드셨다고 했어요. 저는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한글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 만들어졌다는 부분이 좀 소름 끼쳤어요. 사실 군주라면 비단 그렇게 하는 게 맞지만 사실 역대 왕들을 보면 자기 욕심 채우기 바쁜 왕들이 많이 있잖아요. 백성들에게 힘든 노역을 시키고 백성들의 삶이 어떻든 말든 자기만 호의호식하는 군주가 많았는데 한국에는 그렇게 멋있는 왕이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한글에 대해 더 관심이 많아졌어요. 저는 샤오잔이 더 이상 할 말이 없겠다 싶었는데 샤오잔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니 그래서 세종대왕이 중국 최하층민들이 쓰던 그 언어를 가져간 거라고요? 라고 대답했어요. 중국 하층민들이 한자를 기반으로 한 하층민만의 은어가 있었다고 했죠. 한국 단어에 한자로 만들어진 글이 많은 건 이미 교수님도 아시겠죠? 라고 하며 그게 바로 한자를 베껴 한글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지윤이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제가 샤오잔의 주장에 대답해도 될까요? 교수님께 허락을 구하는 지윤이의 태도는 샤오잔의 불량한 언행과 완전 반대되었어요. 지윤이는 세종대왕님께서 훈민정음을 만들기 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향찰, 이두, 구결 등의 글자를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도 한국어는 있었지만 문장을 우리말 순서에 맞게 바꾸고 조사 등을 한자 소리를 빌려 붙인 한문 문장이라고 했죠. 그러자 샤오잔은 그 말이 바로 베껴 썼다는 말이라며 성질을 냈습니다. 흥분한 샤오잔의 태도와는 반대로 차분하게 지윤이는 한자를 빌려 썼을 뿐 그게 중국어를 본떠서 썼거나 베꼈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같은 한자 문화권에 속하는 일본어도 한자를 그대로 베꼈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샤오잔은 우물쭈물했어요. 지윤이의 말을 들은 학생들은 사실 더 이상 들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샤오잔의 논리라면 영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미국이 영국을 베꼈다는 말은 성립이 안 되니까요. 지윤이는 말을 계속 이어갔어요. 한자 문화권에 속했던 나라였을 뿐 샤오잔의 주장은 한자와 중국어를 동일시하여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죠. 그리고 세종대왕님의 한글은 세계 언어학자들도 인정하고 있는 문자인데 그 학자들의 주장을 전부 반박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샤오잔은 중국어가 한자고 한자가 중국어지 그게 그거 아니냐고 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교수님은 한국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한국 얘기 계속하시고 혹시 한국에서 돈 받으셨어요? 라고 엉뚱한 곳으로 화살을 돌렸어요. 순간 강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께선 샤오잔 학생이 지금 잔뜩 흥분해서 본인이 무슨 실수를 저지른지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첫 수업이니만큼 이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다고 하시며 이번 한 번은 아량으로 넘어가 줄 테니 본인의 잘못을 안다면 학과 사무실로 가서 기다리라고 했죠. 샤오잔의 여자친구가 샤오잔을 마구 끌어안치며 문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강의 시간이 마무리됐죠. 교수님께선 오히려 샤오잔 때문에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 한글에 대해 더 많은 지식을 알게 된 것 같아서 나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턴 다시 전공 공부를 위해 박차를 가해보자고 하시곤 강의를 마무리하셨어요. 교수님의 신사다운 태도와 기품이 느껴지는 마무리였습니다. 저는 안 그래도 눈엣 가시였던 샤오잔을 논리로 이겨버린 지윤이가 너무 멋있었죠. 이전 한국 노래를 알려줄 때도 뭔가 마음에 드는 친구였는데 더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방을 얼른 정리하고는 지윤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는 지윤이에게 다가가 오늘 정말 멋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윤이와 얘기를 나누는 중에 지윤이의 가방에 달려있는 물건에 눈길이 확 갔습니다. 저는 이게 한글이냐고 물어봤죠. 그러자 지윤이는
한글로 자기 이름을 키링으로 만들어 달고 다니고 있다고 했어요. 집에 3D 프린터기가 있는데 그걸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동글동글한 한글이 정말 귀여웠어요. 교수님이 한글은 디자인적 관점에서도 매우 뛰어나다고 하셨는데 그게 이런 걸 의미하는구나 싶었죠. 교수님이 보여주신 PPT에서 봤던 딱 떨어지는 한글과 지윤이가 만든 한글은 서체에 따라 분위기나 느낌이 확연히 달라진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혹시 내 이름도 한글로 한번 써줄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지윤이는 한글에 대한 관심이라면 얼마든지 환영이라며 공책에 제 이름을 한글로 써주었어요. 저는 꼭 아이콘같이 생긴 한글로 적힌 제 이름이 마음에 들었죠. 그러자 지윤이가 우리 집에 놀러 올래? 너도 키링으로 만들어줄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정말 좋다고 얘기하며 내일 지윤이의 집으로 가기로 했죠. 그러고 집으로 가는 길에 엄마와 통화를 하다 내일 저녁은 친구 집에서 먹기로 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엄마가 아무 말도 없으셨어요. 흐느끼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아서 저는 무슨 일이 생겼나 놀랐죠. 그러자 엄마가 사고 나고 친구 집에 간다고 하는 소리는 처음 들었다며 잘 지내고 있다고 얘기는 해줬지만 이젠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서 평범하게 살고 있구나 싶어 감격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엄마의 말에 덩달아 마음이 찡해졌어요. 생각해보면 정말 친구 집에 가는 건 오랜만이었거든요. 대학에 와서 그나마 친구들과 하나둘 어울리긴 했지만 제가 그닥 친하지도 않은 친구 집에 선뜻 가겠다고 한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저는 지윤이 집에 놀러 가는데 선물이라도 하나 사가야겠다 생각했지만 도저히 한국 사람은 뭘 좋아하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한국 선물에 대해 마구 검색해봤죠. 그리고는 딱 마음에 드는 물건을 찾았습니다. 그 물건을 사서 지윤이가 자취하는 집으로 향했죠. 지윤이는 반갑게 저를 맞으며 제 손에 들고 있는 선물을 보고는 빵 터졌어요. 그러면서 잘 풀리라고 휴지를 사온 거냐고 물었죠. 저는 웃으면서 비슷하다고 얘기하며 우리 사이가 이렇게 길게 이어지면 좋겠다고 사왔다고 했습니다. 지윤이는 그 의미도 참 좋다며 저를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죠. 그런데 저는 선뜻 들어가지 못하고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어요. 지윤이의 집에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했는데 제 휠체어가 거슬릴까 걱정이었거든요. 지윤이는 하나도 걱정 안 해도 된다며 바닥이 대리석이라 닦으면 괜찮다며 아무렇지 않게 웃어 보였어요. 저는 나중에 청소하려면 일일 텐데 불편한 마음이 들면서도 저를 배려해주는 지윤이의 마음이 고마웠죠. 지윤이는 혼자 유학 와서 살고 있는데도 정말 깨끗하게 집 관리를 잘 해놓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혼자 사는데 엉망인 저희 집과는 비교되게 단정하고 가지런했죠. 지윤이는 일단 밥부터 먹자며 엄마가 손님이 오면 밥부터 먹여야 된다고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음식을 많이 먹어봤는지 잘 몰라서 일단 김밥에 떡볶이를 준비했다고 했어요. 저는 김밥은 마트에서 파는 냉동김밥 먹어본 적 있다며 입에 잘 맞아서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지윤이가 갑자기 코웃음을 쳤어요. 그러더니 냉동김밥 맛은 가짜라고 했죠. 저는 그게 무슨 소리냐며 궁금해했고 지윤이는 아마 자기가 만든 김밥을 먹으면 알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지윤이가 내어놓은 김밥과 떡볶이는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였어요. 그리고 김밥을 먹는 순간 저는 지윤이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지윤이는 아마 너 이제 냉동김밥 못 먹을걸 하고 웃었죠. 정말 냉동김밥의 맛은 가짜였습니다. 갓 만든 김밥이 이렇게 맛있다니 저는 지윤이에게 왜 한국 사람들은 이걸 알려주지 않은 거냐며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어요. 지윤이는 자기도 냉동김밥이 유행해서 깜짝 놀랐대요. 냉동김밥은 한국에선 별로 맛도 없어서 다들 별로 안 먹는데 미국에선 품절까지 되니 얼떨떨했다고 했죠. 그리고 떡볶이라는 음식은 처음 먹어보는데 말캉하면서 쫀득한 식감이 정말 재밌었어요. 불닭볶음면보다는 훨씬 달콤하고 덜 매워서 제 입에 딱이었죠. 이제껏 먹어본 한국 음식이 3개뿐이지만 먹는 것마다 다 맛있어서 다른 한국 음식들도 궁금해졌습니다. 그렇게 지윤이와 즐겁게 밥을 먹고 지윤이의 컴퓨터로 갔습니다. 지윤이는 이미 3D 프린트 시안에 제 이름을 다 짜 넣어두었죠. 색깔만 고르면 된다고 어떤 색이 좋겠냐고 했어요. 저는 이게 한글이니까 한국과 관련된 색을 넣고 싶다고 했고 지윤이는 그렇다면 빨간색과 파란색을 섞어 한 글자씩 넣어줄까 하고 물어봤어요. 한국 국기인 태극기에 있는 색깔이라고 했죠. 저는 지윤이의 제안에 동의했고
지윤이의 3D 프린터기에서 나오는 열쇠고리를 구경했어요. 그러곤 지윤이는 제게 기다리는 동안 한국 전통 음료수 한번 마셔볼래? 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윤이가 냉장고를 열자마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가지런한 통들이 여러 개 놓여 있었어요. 물과 음료수밖에 없는 제 냉장고 안은 대조적이었죠. 지윤이는 이건 다 반찬이라고 주말에 마음먹고 한번 딱 만들어 놓으면 평일에 먹을 수 있다고 했어요. 냉동실엔 또 한 끼만큼 먹을 분량의 밥과 국도 가득 얼려져 있었죠. 지윤이는 미국 음식은 매일 먹으면 물린다며 자긴 한식을 매일 먹어야 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했어요. 한식이 소화가 잘 되고 가벼운 데다 자긴 영락 없는 한국인이라 밥심으로 공부한다고 했죠. 저는 이렇게 건강하게 생활하는 지윤이가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윤이가 따라준 음료를 보고 놀랐죠. 이거 혹시 술이야? 술이면 나 못 먹을 것 같은데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지윤이는 술이 아니라 식혜라고 했어요. 자기가 직접 밥솥으로 만들었다고 했죠. 식혜의 맛은 살짝 구수하고 달콤했어요. 흐물흐물한 밥알이 굉장히 특이한 맛이었습니다. 저는 지윤이에게 내가 혹시 못하는 게 뭐가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웃으며 그냥 열심히 하는 거지 잘하는 건 아니라며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윤이를 보면서 저는 한국에 대한 인상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길래 이런 멋진 친구가 있을 수 있는지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죠. 교수님 방에서 느꼈던 한국의 문화와 한국인 지윤이에게서 느낀 성실하고 선한 한국 사람을 보면서 한국으로 여행을 가보면 어떨까 막연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윤이는 제 생각을 읽은 건지 다음에 한국에 한번 가보면 아마 한국을 더 좋아하게 될 거라고 했어요. 저는 휠체어를 타는 내가 어떻게 한국 여행을 가보겠어 하며 씁쓸해했죠. 그러자 지윤이는 깜짝 놀랄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모든 지하철역에는 엘리베이터가 다 설치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여행하면 크게 무리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했죠. 영국에서도 런던 지하철만 엘리베이터가 있을 뿐 런던을 제외하고는 엘리베이터가 완벽하게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지윤이는 아마 한국 분들도 다 이해해 주실 거라며 다음에 기회가 되면 같이 경복궁도 가고 한복도 입어보자고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맛있는 한국 음식도 정말 많다며 떡볶이와 김밥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죠. 저는 지윤이의 따뜻한 웃음처럼 한국 분들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길 기대하며 지윤이와 언젠가 떠날 한국 여행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았습니다. 저 정말 휠체어로 한국 여행해도 될까요? 한국 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오늘 하버드 강의실에서 일어난 한국 학생 지윤이의 통쾌한 발언 어떠셨나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한글과 한글 키보드라니 가슴이 흐뭇해집니다. 대만에서는 이미 한글 표기를 도입하고 있다는데 다른 사연도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추천해드려요. 그리고 한글이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언어로 떠오르면서 점점 한글의 세계화가 빨라질 거란 기대가 되네요. 오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제작소 감동 필름이었습니다.